이걸, 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요거를 조금 녹화를 하면서 시작할게요. 오늘 앞에서 서로 인사를 한 분 한 분씩 했는데, 간략하게 아이들 연령대나, 그리고 뭐 맞벌이 여부나, 이런 거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를 잠깐 나눌까요? 30초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단설님부터 이렇게 한번 내려가면서 해볼까요? 소리 키고, 어, 잠깐만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단설 쓰고 있고요. 지금 맞벌이의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 살아요. 경북 구미 살고 있고, 예전에 같이 이렇게 알게 돼서 하다가 푹 쉬다가 이제 다시 마음 잡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랄랄라77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학생 하나, 고등학생 하나, 막내 늦둥이 10살, 3학년, 이렇게 세 아이, 셋 딸 엄마고요. 지금 제가 요새 좀 공부를 하면서, 나 뭐 하면서 살았지? 지금 여태까지 내가 뭘 하면서 산 거지? 막 이렇게 지금 후회를 하면서 지금 마지막 끈이라도 잡아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참여를 해보게 됐습니다. 좀 잘 부탁드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참여하시다 보면 네, 서로 끌어주고 하니까 네,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코코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에 처음 참여하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달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저도 이제 맞벌이 가정이고 자녀가 3명 있는데요. 다 딸 셋이고요. 첫째,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이제 6살 터울로 셋째가 지금 이제 5살 해서 세 딸 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열정 나유맘님 가능하실까요? 아이 재우신다고 그러신 것 같아서. 네. 나유맘님 소개 괜찮으세요?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유맘님이 저희 스텝을 맡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메일 인증을 하시면 그것을 네, 엑셀로 해서 인증하셨는지 여부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체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매일 네, 여러분과 소통하실 거고, 네,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더 나은 미래님이 들어오셨는데 혹시 저희 짧게 소개 가능하실까요? 제가요? 네. 저 이제 세 번째 세이브 머니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고 이제 두 번째 할 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세 번째 때 제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다는 못했고요. 이번에는 진짜 완벽하게 21일 다 한번 꼼꼼하게 기록하고 결산까지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청했습니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엄맘님, 저희 소개하고 있어요. 간략하게. 가능하실까요? 주엄맘님, 가능하실까요? 주엄맘님도 지난달에 또 참여하셨고, 이번에, 네, 참여하시는 거고, 네. 여러 차례 참여하셨었죠, 주엄맘님이. 그쵸? 어려우시면 패스할게요. 혹시라도, 네.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소개 괜찮으세요? 지금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둘째 때문에 저도, 음, 네, 그냥 듣기만 할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지금, 네 번째 참여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번 참여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계속 참여하시는지 이제 아마 가계부 월말 결산 워크숍 하고 할 때 네,
소감을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요 인사하는 거 했고요. 바로 들어갈게요. 그 총 일정은 7월 5일 오늘 특강을 들으시고 내일부터 가계부 인증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내일 내일 지출한 것을 내일 저녁 밤 11시 59분 이전에 인증하시거나 혹은 전날 지출한 것을 아침에 그 기록해서 인증하시는 분들은 오늘 9월 5일 날 지출한 것을 기록해서 내일 인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 밤 11시 59분까지 매일 인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30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왜냐? 추석 19일부터 22일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휴식, 인증 휴식 기간을 제가 이번에 좀 특별하게 넣었어요. 네. 그래서 4일 빠지고, 네,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계부 결산 워크숍이 9월 30날 목요일날 진행될 거예요. 평일 저녁입니다. 그거 날짜만 좀 체크해 주시고요. 요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하루 인증할 때마다 1,000원씩 적립이 돼요. 그래서 다 지나고 나면 30날 이후에 환급을 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5일 인증을 성공했다 라고 하면 15,000원을 환급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돈을 세이브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에도 한 번 더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미션 인증 방법은요. 일단 여러분들 머니스타 카페에 가입하셨죠? 다들 카페 가입하셨고 네. 새로 오신 랄랄라77님도 가입을 하셨다는 거 확인했어요. 네. 그렇다고 하면 내일부터 여기 카페에 매일 가계부 쓰기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에 가계부를 인증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하고 계세요? 랄랄라77님? 그러면 거기에 본인의 가계부나 집밥 요거를 인증을 하시고 그걸 공유하기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본인의 SNS에 작성을 하시고 나서 그걸 공유하기 하면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밥 인증은 이게 맞벌이이신 분들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집밥 인증은 본인이 진짜 직접 한 것만, 아침은 잘 안 먹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저녁만 유일하게 가족들하고 먹는 집밥을 한다라고 하면 저녁 식사만 인증하시면 돼요. 집밥 인증에 대해서 네, 그렇게 막 삼시세끼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가계부 요 쓰고 인증하는 거 하시면 된다. 그리고 매일 인증한다. 추석 연휴 4일만 빼고 매일 인증한다. 주말에 안 해도 되는 건 줄 알았다. 아니에요.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계속 합니다. 아셨죠? 왜냐면 우리가 가계부 쓰는 습관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추석 연휴 4일만 빼고 다 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조를 이렇게 나누긴 했는데요. 그 의미는 이렇게 좀 조별로 조장님들이에요. 조금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분들이 그 조장님들이 여기 밑에 계시는 분들을 조금 이렇게 다독다독 혹시라도 인증이 빠지셨으면 누구님 오늘 인증 아직 시간 있었으니까 좀 힘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역할인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카페에 인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부터는 조금 방식을 다르게 했어요. 우리 조의 조원들을 찾아서 댓글을 달려고 하니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가 만약에 열정나윤맘님이에요. 열정나윤맘님이 본인의 글을 이렇게 인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래 2명이 있으시죠? 그 2명의 글에 댓글을 남기는 거. 아시겠죠? 중복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우리가 내가 쓴 글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댓글을 2명 남긴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활성화돼야
또 저희가 으쌰으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9기부터는 매주 한 명 댓글 활동사항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주일 단위로 여기 카페 왼편에 보면 지난주 댓글 가장 많이 단 사람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스텝과 조장분들을 제외한 참여하시는 장관님들 중에 선정 한 명 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 달에 유독 재참여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 한두 분 빼고는 다 모든 분들이 재참여하시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했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리라 믿어요. 내가 가계부를 써서 절약을 해. 그래서 그렇게 모은 종잣돈으로 과연 어떤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건지 적어보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랄랄라77님 그리고 단설님 이렇게 세이브머니 챌린지 참여하셔서 절약을 해서 종잣돈이 모인다 라고 하면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그냥 떠오르는 대로 다 이야기해 보세요. 채팅창에 남겨봐 주세요. 랄랄라77님이 요 가계부 쓰고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과연 뭔가요? 단설님도. 좋은 집 구하기. 네. 딸내미네요. 네. 단설님은 어떠세요? 단설님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더. 네. 2년 후에 이사하는데 대출. 네. 좀 더 적게 내는 거. 네. 그래요. 정말 좋은 다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내 집 마련, 좋은 집, 뭔가 편리한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 꿈을 그냥 이렇게 좋은 집을 구하고 싶어. 2년 후에 이사 갈 때 대출을 그냥 조금 적게 냈으면 좋겠어. 교통편이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두리뭉실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겠다라고 하면 지금 해야 할 건 뭐냐면 그 꿈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는 겁니다. 제가 했던 방식을 안내 드릴 거예요. 저의 경우는 아이가 아팠을 때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내가 이대로 계속 살다가는 노후에 폐지를 주면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감, 정말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절실함과 간절함을 확인했어요. 아이의 병원비를 우리가 내지 못하고 시부모님이 내주는 그 상황을 제가 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제 가계부에 그때 당시에 가계부거든요. 그 가계부에 이렇게 적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나이 40에 우리 자산 1억 만들어서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처럼 보금자리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는 꿈과 목표를 적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더 보세요, 여러분. 보금자리인데 어떤 보금자리냐, 어떤 보금자리를 원하는지 되게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샷이 있는 집, 부엌이 지금보다 넓고 화장실도 넓고 세면대가 없었어요. 그때는 세면대가 있고 베란다가 있거나 마당이 있는 집, 안전하고 아늑하고 통학과 출퇴근 교통이 편리한 곳이라고 하는 되게 구체적인 모습을 적었죠. 그러니까 어떠세요? 어떤 집을 원하는지 되게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단설님? 랄랄라77님?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좋은 집 구하기. 어떤 좋은 집을, 진짜 내가 원하는 좋은 집의 모습이 어떤 건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단설님도 이사 가는 게 정해져 있는 거죠. 2년 후에. 이사 갈 집, 들어갈 집이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출을 조금 더 적게 내는 거라고 했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뭐냐면 이렇게 좋은 집, 어떤 집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도 사실은 절반만 한 거예요. 왜?
이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원하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내 나이 40에 1억을 만들어서 이런 보금자리를 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러면 이 1억을 어떻게 만들 건데? 순서를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꿈과 목표를 되게 구체적으로 적고, 그렇다고 하면 그 꿈을 어떻게 이룰 건데, 1억이 필요해. 1억이라는 돈이. 그럼 그 1억을 어떻게 만들 건데? 저는 그때 외벌이였어요. 남편이 외벌이어서, 내가 취업을 해서 맞벌이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최소한 150만 원 정도 버는 직장에 들어가고, 그 월급에서 매달 100만 원씩 적금하면 그래도 최소한 8년 이후에는 이런 보금자리 집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꿈, 목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얼마가 필요한지, 그래서 그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적는 건데요. 그래서 요걸 참고하시면 돼요. 저도 했던 건데, 네. 저는 2020년에 1억 모아서 내 집 마련하자라고 하는 문장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쓰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나 누구누구는 을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 꿈을 이룰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나잖아요, 나. 우리 가족이고. 그리고 언제까지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꼭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꿈을 위해 좋은 집도 되게 구체적인 그 모습을 써 넣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를 모은다라고 하는 금액까지 적는 것을 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바로 하세요. 랄랄라 칠칠님, 어떤 좋은 집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그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그래도 필요한지, 그러면 그 예산을 만약에 1억이다 라고 하면 5년 동안 1억, 앞으로 5년 동안 1억을 모으겠다. 그렇다고 하면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이렇게. 그리고 단설님, 청약 당첨되셔서 들어가시는 거 분양권이군요. 축하합니다. 2년 후에 대출 금액을 좀 더 적게 내기 위해서는 1년 동안 매년 얼마씩 저축을 할 건지 저축 계획을 적으시면 되겠네요. 열정나연맘님이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나 장영민은 2026년까지 원하는 아파트에 몇 평 아파트까지 이렇게 명확하게 넣죠. 그리고 이사 가기 위해서 월 350만 원씩을 모은다. 라고. 이거 여러분 미션으로 나갈 겁니다. 단설님, 랄랄라77님,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계속 재참여하고 계시지만, 드림보드를 완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이번 기수에는 꼭 하시고, 기존에 하셨는데, 새로 업데이트 하셔도 돼요. 저도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래서 드림보드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진짜 원하는 집의 모습의 이미지를 찾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하이샷이 있고 9억 욕실, 세면대, 베란다 또는 마당, 방 3개 있는 아파트를 원한 거예요. 59형 아파트를 원했어요. 84형은 너무 저한테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9형이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59형 아파트 평면도를 가계부랑 냉장고 앞에다 붙여놓고 매일 보는 거죠. 이런 이미지를 매일 보니까 가계부를 쓰고 절약을 하는 과정에서 많이 슬럼프가 오죠. 어떻게 그런 힘든 과정을 잘 이겨냈냐, 노하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예요. 나는 이런 집에 살 거다. 나는 지금보다
내일, 그리고 내년, 그리고 언젠가 2020년에 이런 집에 살 거다라고 꿈꾸고 매일 그 시간을 이겨내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이 문장을 적고 그 문장에 맞는 드림보드를 만들어서 카페에 인증하는 거 추가 미션으로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앞에서 제가 보셨죠? 8년 3개월, 매년 1년에 100만 원씩 매달 모으면 1200만 원, 뭐,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8년 모으면 내 집 마련 할 거다라고 했는데, 5년 만에 내 집 마련이 됐어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매년, 조금씩, 연봉이 조금씩 오르기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생기는 돈이 생기면, 그걸 또 플러스 알파 저축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좀 앞당겨진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파트, 방 3개 있는 아파트가 딱 59형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 꿈, 그리고 드림보드, 그리고 그걸 매일 반복해서 보고 꿈꾸고 생생하게 꿈꾸면 꼭 이루어집니다. 정말 이거 거짓말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장담해요.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세이브머니 챌린지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제까지 내 돈이 과연 어디로 사라졌는가 모르고 살아오셨죠. 이번 세이브머니 챌린지를 참여하시면서 내가 내 돈의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그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에요. 3주라는 시간이 되게 짧을 것 같죠. 충분히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아이고, 자꾸 막 뒤로 가는데. 돈의 흐름은 이렇게 돼요. 여기 어떤 집이나 똑같아요. 돈이 우리 집에 들어와요. 수입이죠. 수입의 종류 되게 다양할 수 있죠. 자동화 소득이 있을 수 있고, 근로소득이 있을 수 있고, 임대소득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뭐 아동수당이 있을 수 있고,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내가 추가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들어오는 비정기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수입이 나가는 건 요 딱 3가지예요, 3가지. 소비성 빚, 신용카드이거나 아니면 대출.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저축. 수익 많이 들어오는데 그만큼 저축이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꿈, 목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앞당겨지겠죠. 그리고 소비성 빚으로 나가는 게 많다라고 하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꿈을 못 이룰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다 소비성 빚을 갚고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출은 이것도 딱 간단해요. 고정지출하고 변동지출. 그리고 돈이 나오면 다시 저축, 비상금 이렇게 이 구조로 가요. 그런데 이 흐름을 내가 얼마나 내 돈의 주인으로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있는가를 아시면 돼요. 이 표 한 장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의 돈이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한 30초 정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들어와서 소비성 빚 갚고 나니까 돈이 없어. 그래서 요 지출을 해야 하는데 고정 지출이나 변동 지출을 관리하는데 다시 또 신용카드를 써. 그렇게 가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돈이 들어와서 저축을 먼저 하고 소비성 빚이 있긴 있어. 그렇지만 내 이 수입 안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이야. 그래서 남는 돈으로 고정 지출도 하고 변동 지출도 하고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지. 아니면 요거 1번 소비성 빚도 없어. 그런데 동시에 저축도 없어.
그냥 수입만큼을 오롯이 다 지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 가지의 모습이 네, 나올 수 있어요. 돈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혹시 본인의 지금 현재 돈의 흐름 상태는 어떤가요? 채팅창에 한번 남겨볼까요, 우리? 제가 번호를 쓸게요. 수입이 들어와서 어디에 가장 먼저 돈을 지출하고 계신가요? 돈을 보내고 계신가요? 1번, 2번, 3번? 이 각각의 내용에서 퍼센테이지를 적어봐도 되게 한눈에 보이겠죠. 우리 집의 수입이 만약에 100이라고 봤을 때 소비성 빚 갚는데 뭐 50%가 나가고 저축은 거의 10%, 나머지 40%로 요거 지출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본인의 그리고 본인 가정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네, 객관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번 먼저 나가는 분들, 네, 2번, 네, 네, 저축, 네, 하고 계시고, 네, 1번도 없고, 2번도 없고, 바로 그냥 3번만 딱 이렇게, 네,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132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존에 소비성 빚을 갚느라고 저축을 하지 못했다. 지출도 다시 신용카드를 쓰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정말 이번에 세이브머니 챌린지 참여하시면서 이번 달 9기에 참여하신 건 복이에요. 왜 복이라고 하느냐? 네. 여러분, 이번 달에 제가 모집 글에 적었죠. 국민지원금이 이번 달에 나와요. 내일부터 신청인 거 알고 계시죠? 생년, 그 82년생, 뭐 83년생, 뭐 그 끝나는 숫자가 1번, 6번이 내일이고 2번, 7번이 7일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지원금이 들어와요. 여기 표에서 보세요, 여러분. 네, 수입에서 기존에 있던 수입보다 추가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기존의 수입이라고 하면 추가적인 이 정부 지원금이, 국민 지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기존대로 그냥 돈이 흘러나가는 대로 써버릴 거냐? 써버리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계속 나가겠죠. 1번부터 나가고 2번부터 지출하고 그리고 그렇게 쓰다가 국민지원금까지 돈을 쓸 수 있으니까 지출, 소비 규모가 더 커져 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번을 쓰다가 국민지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존에 국민지원금이 없을 때 썼던 고정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이번 달에 국민지원금으로 최대한 사용하고 그 고정적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식비 이런 걸로 나갔던 걸 국민지원금을 사용하면 그 국민지원금 금액만큼 저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수에 참여하시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번 기수에서는 이것도 추가 미션으로 나갈 겁니다. 뭐냐면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이 질문에. 지금 우리는 이번 달에 비정기 수입으로 국민지원금이라고 하는 돈이 생길 거예요. 안 받으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88%의 국민이 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항목에 뭐가 있나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항목 중에 크게 차지하는 비율. 한번 지금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교육비, 아이 교육비. 또 뭐가 있나요? 보험, 경조사비, 오케이. 보험료, 학원비, 주유비. 오케이, 좋습니다. 이건 어때요? 평소에 돈이 나가던 항목이죠. 국민지원금이 안 들어와도 이 돈은 나갈 돈이었어요. 그쵸? 여러분? 근데 이 고정비 금액 안에서 여러분, 국민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제가 뒤에 이렇게 표를 넣어놓긴 했는데 사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전자제품 판매하는 직영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 크게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백화점을 사용하지 못한다, 대형마트를 사용하지 못한다 뿐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경점, 약국, 병원, 미용실, 식당, 학원, 의류점, 전통시장, 동네 마트, 그리고 프랜차이즈 내 가맹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비정기 수입이 들어왔을 때, 국민지원금 특히나 이렇게 돈이 좀 목돈으로 들어올 때, 네, 가장 해서 기존에 나가던 돈을 이 국민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나가던 그 돈만큼은 그냥 바로 저축을 해버리면 돼요. 앞에서 표 보셨죠? 국민지원금 나오는 금액만큼, 저축을 하면, 네, 그만큼 비상금이 모이는 그림 그려지실까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험료, 교육비, 경조사비, 네, 주유비, 이런 거, 아이들 학원비, 이런 거 다 국민지원금으로, 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금액만큼을 여러분, 국민지원금으로 결제하세요. 그리고 그 결제하면 기존에 내가 국민지원금이 없더라도 지출을 했을 거잖아요. 그 돈만큼을 그냥 우리가 이번 기수에 푼돈 적금 통장 만들기도 할 텐데 거기에다가 바로 돈을 보내주세요. 한마디로 아이 학원비 결제되는 날 국민지원금 그 카드로 결제하고 그 금액만큼을 내가 그 생활비 안에 있던 돈은 푼돈 적금 통장으로 보내는 거죠. 아시겠나요? 단설님 이해하셨어요? 더 나은 미래님 이해하셨어요? 보험료도 똑같은 원리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유비도 그렇고. 경조사비라고 하셨는데 경조사비에서 뭐 용돈을 드린다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렵겠지만 뭐 이동을 할 때 친정이나 시댁에 이동을 할 때 주유비 이런 거 국민지원금 카드로 결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선물 이런 것도 국민지원금 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금액만큼을 푼돈 적금 통장으로 이체한다. 요렇게 내가 국민지원금 카드로 쓴 돈만큼은 푼돈 적금 통장으로 내 생활비에서 기존에 쓰던 돈을 이체한다. 요렇게 무조건 국민지원금 카드를 쓰면 그 금액만큼을 푼돈 적금 통장에 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한 달 그렇게 한번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국민지원금 카드를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쵸. 12월까지 할 수 있죠. 그러면 9월 달에 아이 학원비 그 월 초에 내는 분들은 원장님한테 말해가지고 지원금 카드 나오면 결제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9, 10, 11, 12, 4개월 아이 학원비만 그렇게 결제해도 그만큼, 들어오는 돈만큼을 내가 세이브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던 항목과 금액만큼을 모은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대략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 학원비를 이렇게 대체하면 네, 3개월 상납도 방법이죠. 그러면 바로 목돈이 바로 목돈이 될 순 없겠죠. 왜? 아이의 학원비는 달달이 저희 생활비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매달 아이 학원비만큼을 적립하면 되죠. 맞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이 모인다면 거의 100만 원 이상, 뭐 50만 원 이상 이렇게 사실 목돈이 모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리고 그렇게 모인 푼돈 적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단순히 그냥 그 돈을 비정기적인 수입을 모았어. 그래서 비상금으로 마련했어. 라고 그냥 모아놓는 것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또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이럴 때 빼서 쓰는 용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푼돈 적금이 그렇게 모이면 그걸로 무엇을 할지도 미리 엄청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미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열정 나연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또한. 그래서, 그 금액만큼, 주식을 하셔도 되고, 해외 주식을 사셔도 되고, 저라면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겨울 옷, 장만 하는 거. 그런 것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목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차량 보험료, 이런 거 내년에 나갈 걸 미리 마련해 놓는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번에 마련해 놓은 돈으로 내년에 뭔가 고정적으로 또 지출돼야 되는 연간 지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한 자금을 마련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되게 세탁기 구입 비용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요거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이 돈이 목돈이 모였을 때 어떻게 어디에 쓸지 그리고 그 돈이 모인다고 하면 어떤 느낌과 감정이 들지도 한번 짧은 순간이지만 한번 느껴보세요. 그래야 그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4개월 이 시스템을 실천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이번 국위 기수에게만 조금 특별하게 이렇게 추가되는 미션이에요, 여러분. 즐겁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만큼 돈이 쌓이는 거니까. 바로바로. 그래서 내 돈의 주인이 되는 자동 절약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게 짧은 거지만 우리가 국민지원금 어떻게 쓸 건지 잠깐이라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는 거. 그리고 고정 지출, 그리고 변동 지출, 이걸 어떻게 내가 관리할지 예산을 세우는 거,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액션으로는 일단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신용카드를 없애는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씩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통장 쪼개고 하루살기 금액과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들고 집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 그렇게 하고 매일 가계부를 쓰면서 우리는 피드백을 합니다. 매일 평가를 하고 매일 결산을 하고 또 이걸 주간으로도 하고 월간으로도 하죠. 그리고 매일 가계부를 쓰면서 돈과 대화하는 머니스타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이게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세이브머니 챌린지 참여하시는 기간 동안은 요거를 기본적으로 정착시키는 거, 이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뭐 통장 쪼개기나 이런 거는 들어가진 않아요.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하고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드는 거, 뭐 철저하게 여러분 습관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 지난 기수랑 다르게 예산 요거 하는 거 잠깐 해볼 거예요. 가계부 혹시 다들 가지고 계시는가요? 가계부? 가계부 지난달에 하셨던 분들은 그 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각 항목에 예상 금액을 적어 보시는 것을 지금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강의를 진행하는 중에 각 항목의 예상 금액을 한번 책정해 보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출에는 크게 고정 지출하고 변동 지출이 있어요. 근데 다른 가계부에서는 변동 지출의 종류를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요거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만 변동 지출, 매일 지출하는 것은 이 세 가지다 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는 한 달에 고정적으로 다 나가는 날과 내용, 금액이 대부분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경조사비부터 기타 항목 여기까지는 매달 어디에 얼마가 나갈지 정해져 있진 않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목별로 고정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산이에요. 이 항목별로 최소한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그 달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한다라고 하는 건 그 금액에 맞춰 살기 위해서 실천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시면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산을 한번 작성해 보실게요. 요거 보시면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들이더라도 매달 급여 날짜 그리고 내용 하고 금액, 대략적인 금액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동수당 있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분들은 이렇게 적으시고 비정기 수입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금액을 적어 놓으시고 이번 달에는 특히 국민지원금 있으니까 국민지원금도 얼마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 금액을 적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출 관련돼서 신용카드와 관련돼서 나가야 되는 거 여기 적어 보시고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거 여기 적으시고 보시면 비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건 그대로 비정기 저축으로 이 개념이에요. 국민지원금이 들어오는 것도 바로 비정기 저축, 푼돈적금 통장에 바로 넣는다고 하는 개념이 이 원리예요. 제가 8년 동안 1억을 모으겠다라고 계획했는데 빨리 5년 안에 할 수 있었던 것도 이것의 힘이에요. 바로 비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왔을 때 바로 비정기 저축으로 플러스 알파의 저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어요. 중간에 뭔가 인센티브가 생긴다거나 저는 근로장려금이나 이런 것도 받았었거든요. 그럼 그 근로장려금 받은 거.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급여가 만약에 인상됐잖아요. 작년보다. 그러면 인상된 급여 금액만큼을 또 저축을 해서 모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달 평균적으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 고정 지출 요거를 크게 흔들리지 않게 관리하는 게 핵심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랄랄라 77님 그리고 단설님 특히 지금 이렇게 각 항목의 예상 금액을 한번 어림잡아라도 적어보세요. 적는 것과 안 적는 거는 차이가 커요. 다음으로 이걸 보여드리면 좀 더 눈에 들어오겠네요. 여기 각 항목에 여기 형광펜으로 있는 거는 예산 금액인 거고요. 요렇게 쓰다 보면 보세요. 주거비 공과금에 이 파란색 볼펜으로 되어 있는 건
이게 고정되어 있어요. 진짜 실제로 고정되어 있어요. 날짜랑 나가는 내용과 금액이. 그리고 연필로 되어 있는 건 이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림잡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보시면 가계부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거의 앞에 수입 들어오고 저축하고 이런 것까지 거의 세 페이지가 거의 매달 반복돼요. 그래서 가계부를 반복되는 것들은 사실 이건 굳이 적지 않아도 돼요. 시간이 많이 누적되면. 여러분들의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이걸 다 굳이 적지 않아도 돼요. 게다가 이 항목별로 통장을 쪼개서 관리한다? 가계부를 거의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까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하시고 월말 결산할 때는 여기 각 항목별로 적은 금액을 소개를 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산이 바로바로 나오죠. 그리고 경조사 이번 달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추석이 있죠. 추석이 있을 때 경조사 이렇게 이번 달에는 지난달과 뭐 다르게 경조사비를 조금 더 높게 책정을 하고 조금 유도리 있게 하실 수는 있겠죠. 아이 교육비, 양육비, 교통비, 의료비, 교재비 뭐 이렇게. 교재비는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고정비로 교재비를 넣은 건 시댁 모임이나 친정 개 모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개 모임 하는 그런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을 여기다 적으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매달 어쩌다 한 번씩 친구 만나서 브런치 먹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식사하고 이런 거는 이 교재비의 내용이 아니고 본인의 용돈으로 하셔야 돼요. 실수령 금액으로 적으세요. 어차피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거는 그냥 별도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들어오는 수령 금액으로 그거 우리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수령 금액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도 보세요. 여기 언제 우리가 병원에 갈지 약국에 갈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5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달 어떤 항목에 정해진 예산이 있어. 근데 만약에 월말 결산할 때 의료비가 다 안 썼어요. 소개가 0원이야. 그러면 의료비에 5만 원이 남죠. 그 금액만큼을 또 푼돈적금 통장에 쌓으셔도 되고 혹은 다음 달로 이 의료비를 2월 하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방법은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돈을 조금 빨리 모아서 뭔가 신용카드빚을 상환한다거나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매달 이 의료비가 남는다라고 하면 그걸 신용카드빚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셔도 돼요. 그게 더 현명한 방법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교통비도 언제 어떤 큰 뭐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대략의 금액을 이렇게 산정을 합니다. 꾸민비, 뭐 문화생활비 이런 것도 똑같아요. 기타 지출비는 저는 뭐 금액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관리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이런 것도 똑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꿈지출, 기타 지출 만약에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기 안 적혀져 있는 칸에다가 신용카드라고 적으시고 신용카드 이번 달에 결제할 금액을 통금액으로 그냥 적으세요. 세부 내역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보면 확인되는 거고 제 용돈, 저도 용돈 10만 원 있거든요. 내 용돈을 또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도 빈칸에다가 내 용돈 칸을 넣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용돈 책정, 본인의 용돈을 책정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의 함정이 뭐냐면 생활비에서 본인의 뭐 커피값, 뭐 식사비 이런 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더 많이 새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본인의 용돈을 따로 책정하셔서 잘 관리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고정비를 관리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뭐냐? 이제 요거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이제 하루살기 금액을 정하고 근데 하루살기 금액을 정하고 이제 이 식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구가 모두 모여서 밥을 해 먹을 때 드는 식재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외식비는 요 외식비도 어떤 배달이나 이런 걸 시켜 먹을 때 나 혼자 시켜 먹는 거다라고 하면 본인의 용돈에서 사용하셔야 되고 요거는 가족들하고 같이 외식할 때 생필품은 요런 거 주방 세제, 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탁 세제 이런 거인 거고요. 네, 용돈 예산은 없는데 용돈 지출은 따로 기록하고 계세요. 용돈 예산을 해서 한번, 네, 해서 기록을 해봤더니 평균 얼마 쓴다라고 나왔으면 그걸 본인 용돈으로 책정을 하셔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가계부는 네,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출이 항상 마이너스일 경우 가계부 쓰기가 힘들어요. 요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신용카드를 같이 쓰면서 마이너스가 나는 건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서 정말 현금으로만 생활을 할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써야 되는 예산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네, 마이너스가 났다, 이번 주에 마이너스가 날 것 같다라고 하면 남은 기간 동안은 무지출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 거기에다 또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 마이너스 난 만큼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좀 찬스일 것 같아요. 랄랄77님은 국민 지원 신용카드 기존에 쓰셨던 거 있죠? 그거 사용을 멈추세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시고요. 멈추세요. 일단은 멈추세요. 그리고 국민지원금을 체크카드로 꼭 받으세요. 신용카드로 받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체크카드로 받으셔서 그걸로 요 식비, 외식비, 생필품 요 세 가지 항목을 관리한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역 화폐로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랄랄라 77님. 체크카드로 해서 잔액이 바로바로 좀 확인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체크카드로 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위해서 체크카드로, 지역 화폐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꼭 체크카드를 이번에 국민지원금을 체크카드로 받으셔서 그걸로 식비, 외식비, 생필품을 사용한다라고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좋겠고, 기존에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랄랄라77님, 기존에 마이너스 나는 항목이 어떤 거였나요? 고정비를 신용카드로 사용하셨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생활비와 학원비 이렇게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런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랄랄77님은 이번 9월달, 10월달 아마 생활비와 학원비 모든 비용을 신용카드로 하셨다고 하면 아마 국민지원금이 한 달 혹은 두 달 안에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크카드로 꼭 지원금을 받으셔서 기존의 신용카드를 쓰는 것을 멈추고 이번에 국민지원금으로만 생활하시는 걸로 해서 체질을 좀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번 중간에 저랑 코칭을 하든지 해서 네, 문제를 좀 파악을 해야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외식비, 생필품, 식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할 겁니다. 우리가 인증하는 것도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매일 인증할 게 식비, 외식비, 생필품에 지출되는 기록을 인증을 가계부에 적고 할 거고요. 그리고 주간 결산하는 거 하시면 되고, 고정비 기록하는 것은, 날짜가 요거, 지난달 거여가지고. 9월 30날 가계부 월말 결산 워크숍에서 고정비 기록하고 하는 걸 할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 시스템의 첫 번째 단계를 이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푼돈 적금 통장을 일단 가장 먼저 만드셔야 돼요. 기존에 놀고 있는 휴면 계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거 하나 만드셔가지고 푼돈 적금 통장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지원금을 기존에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들어오면 기존에 고정비 지출하셨던 금액만큼을 이 푼돈 적금 통장에 넣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매주 결산을 하고 잔액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잔액만큼을 이 푼돈 적금 통장에 모으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랄랄라77님이 되게 좋은 예시가 되셨어요. 신용카드만으로 이 생활비를 하셨던 분들은 이 푼돈적금 통장에 돈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체질을 개선하는 거. 그것만 해내셔도 돼요. 그것만 성공하시면 돼요. 이번에 다른 목표 설정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지원금을 체크카드로 만들어서 그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지원금 안에서만 생활하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원금 이외에는 지원금 이외에는 돈을 1원 한 푼 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각오로 한번 이번에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 살기 금액은 이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정할 거고요. 이 하루 살기 금액을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만의 패턴을 찾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루 살기 금액으로 하루하루 이 금액 안에서 지출을 관리하는 것에 내가 좀 더 쉽다. 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맞벌이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일주일 예산 안에서 조금 유연성 있게 관리하는 거. 요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1번으로 하시거나 2번으로 하시거나,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 일주일 예산으로 만약에 관리하는 걸 하겠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저는 마트에 2번 정도 장을 보고 관리를 하니까 딱 적당하더라고요.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 살기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고, 마트를 일주일에 2번 가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강제 무지출하겠다. 뭐, 이런 방식으로 가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해서 하루하루 이 금액 안에서만 지출하는 걸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그 금액 안에서 관리하는 거, 습관 만들기 하시면 돼요. 한번 지금 채팅창에 여러분은 하루 살기 금액으로 얼마를 살아보실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단톡방에도 요거를 기록하고 입장하시도록 저희가 안내를 드렸잖아요. 네, 더 나은 미래님 2만원이면 일주일에 14만원. 네, 9,000원이면 7, 9, 63, 63,000원. 네. 이렇게. 네. 방부제 어머님, 13,000원. 일주일 얼마인가요? 네. 단설님, 얼마로 혹시 계획하고 계세요? 네, 2,000원 줄이셨군요. 15,000원이었는데. 네. 17,000원. 일주일에 12만원. 네, 바로 나오시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루 2만 원인데 이 금액은 식비랑 외식비, 생필품. 근데 그 생필품에는 주방세제, 세탁세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휴지, 요 정도인 거고요. 보시면 그 방법 되게 어려울 것 같죠? 다음에서 이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루 살기 금액 일주일 예산을 정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5주 생활비 시스템을 만들 건데 일주일 단위로 7일 간격으로 이 5주 생활비 시스템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저의 예시로 만든 거예요. 저는 매달 1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이렇게 5주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만 원 살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첫째 주에도 14만 원, 둘째 주에도 14만 원, 셋째 주에도 14만 원, 넷째 주에도 14만 원, 5주 차에도 똑같이 14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5주 차에는 네, 일수가 적어요. 그런데 14만 원 예산이 똑같아요. 이럴 때 랄랄라 77님, 이럴 때 생필품을 구매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에 예산이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럴 때 외식 한 번 하고. 그리고 1일부터 7일까지, 2주차는 8일부터 14일, 3주차는 15일부터 21일, 4주차는 22일부터 28일, 5주차는 29일부터 31일. 저희 예시긴 하지만 이 빨간 글씨가 있는 날짜에 그 다음 주에 예산이 입금되도록. 그래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주 주간으로 결산해서 돈이 남으면 그 돈은 또 푼돈 적금 통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하루 살기 금액이 식비, 외식비, 생필품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 세 가지 항목을 포함한 금액이고 생필품은 매주 이 예산에서 산다고 하면 조금 빠듯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5주차에 예산에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생필품을 구매해 놓는다.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시면 바로바로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근데 저처럼 매달 1일부터 시작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왜? 본인의 월급날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본인의 월급날에 맞춰서 월급 들어오는 날부터 7일 단위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것도 이번에 여러분 미션에서 인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인증하시면 저랑 조장님들이 댓글로 날짜랑 이런 거 그리고 이체하는 날짜 설정하는 거 이런 거 피드백 댓글로 드릴 거니까 일단 미션 인증을 하셔요. 그래서 하루 살기 금액을 정하고 그것은 곧 일주일 예산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걸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들었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체크카드 자동이체 하는 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번의 주급으로 식비, 외식비, 생필품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시면 되고요. 요일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국민지원금을 받아서 체크카드 쓰는 것을 습관으로 만드실 분들은 이걸 설정하실 수 없죠. 설정하실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나온 대로 하루 살기 금액 안에서 일주일에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국민지원금을 이렇게 사용한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단설님은 이게 고민되실 수 있겠네요. 사람의 통장과 카드에 실황 쓰고 있는데, 분리하실지. 그러면, 그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단설님에게 편리할지. 그냥, 신랑분에게 한번 요청해서 급여 날에
이렇게 우주 생활비 시스템 입금되는 것을 단설님이 받을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체크카드 연동해서 남편분 그 계좌에서 이렇게 이체해 주는 걸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을. 그래서 인증하실 때 글에 남겨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그러면 댓글로 피드백 드릴게요.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 국민지원금 받아서 체크카드로 생활하실 분들은 지금 보면은 성인 자녀의 경우는 본인이 지원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잖아요. 남편도 그렇고. 그러면 그 역할을 나누세요. 남편이 받는 국민지원금으로는 뭘 결제할 건지, 뭘 지출할 건지 조금은 디테일하게 나누셔야 되는 거죠. 남편한테 미리 말씀하세요. 이번에 본인이 받는 국민지원금으로 개인을 위한 지출은 할 수 없다. 세이브머니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신용카드 쓰던 것을 체크카드로 바꾸는 걸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국민지원금으로 자녀 누구의 학원비를 결제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좀 통일하셔야 되고, 좀 디테일하게 국민지원금을 누가 수령하는 것을 어디에 쓸 건지까지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살기 금액을 하면 일주일 단위로 그리고 하루 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주간 결산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밥을 많이 했는지 외식을 많이 했는지 소비 패턴과 습관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머니수다를 저희가 연습하게 돼요. 저희가 머니수다, 돈과 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사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하루 살기 금액에 맞춰서 일주일의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갈 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 꼭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나중에, 꼭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사도 되는 건 아닌지 2번 질문하고, 3번 지금 꼭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나중에 살 거야. 그럼 시간을 벌었죠. 그 사이에 내가 지금 사려고 하는 것 말고 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3번 생각하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돈을 쓰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건지를 질문하는 거야. 4번. 돈을 쓰기 전에 4번의 질문을 거칩니다. 그리고 돈을 쓰고 나서는 뭘 하냐? 그 돈을 쓰고 난 후에 만족도를 체크하는 거예요.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아니면 아쉬운지. 만족스러우면 그걸 다음에도 계속 반복하시면 되고요. 아쉬우면 방법을 바꿔야죠. 그 지출에서 뭔가 아쉽고 감정이 찝찝하고 그런 것들은 안 하는 걸로 바꾸시면 되죠. 저의 경우는 정말 믿고 쓰는 머니스타 요 앞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또 사는 게 바로 생협에서 달걀과 두부를 사는 거. 그거예요. 가장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머니스타를 하실 때는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가계부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뭔지 재고를 파악해서 적는 거. 적는 것과 적지 않는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도 식재료가 뭐가 있는지 적지 않을 때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이러지 않나? 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근데 적다 보니까 파프리카가 1개 있고 애호박이 있고 당근이 절반 있고 양파가 4분의 1개 남았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지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있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또 돈을 쓸 필요가 있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아, 그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장을 보러 가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중복해서 사오는 일은 없겠죠. 그래서, 아, 양배추가 할인하면 그것만 사야 되겠다. 그리고 고기 요렇게만 사야 되겠다. 라고 자연스럽게 소비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만족도. 요것도 저는 이제 색을 입혀서 하는데요. 핑크색은 제가 만족하는 거. 야채를 사거나 뭐 이런 건강한 식재료를 샀을 때는 만족도가 높고, 아이들 간식, 뭐 소세지 이런 거 샀을 때는 아 이거 굳이 사야 되나? 아, 안 먹느니만 못하지 않나? 라고 하는. 그래서 다음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내가 만족스러웠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 소비를 선택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이제 재참여하신 분들은 정해져 있으시겠지만 가계부를 꾸준히 어떻게 써요? 어떻게 쓰냐고요? 가계부를 24시간 중에 쓰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단 5분의 시간을 마련하는 거.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 7시 아니면 저녁에 대부분 이 2시간대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정하세요. 다른 분들 정해지셨죠?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본인이 가계부 쓰는 시간. 이번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은 내일부터 몇 시에 가계부를 쓰실 건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아침 7시입니다. 아직까지. 저도 내일부터는 조금 시간을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아침 한 6시 반으로. 본인에게 맞는 시간을 찾는 것도 아주 좋은 과정이에요. 바뀌어도 됩니다. 이 시간을 적는 건 바뀌어도 되지만 중요한 건 이 시간을 미리 정해놓느냐 안 정해놓느냐 그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시간이 되면 다른 일을 멈추고 이 가계부를 쓰는, 그래서 머니수다를 하는 거, 그 약속만 지키시면 돼요.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을 보실 때는 항상 먼저 재고파 여기 냉장고, 찬장, 팬트리 하시고 예산, 그날 내가 쓸 수 있는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나서 머니수다, 꼭 필요한 건지 대체할 건 없는지 이런 거 머니수다를 앞에서 나왔던 거 하시고 나서 장 보기 전에 목록을 꼭 적어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 진열대에 있는 걸 집어오게 되죠. 초과 지출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꼭 장 보러 갈 때 목록을 적고 그것만 사서 결제를 하고 장을 봐와서 집밥을 하시면 됩니다. 장을 보러 갈 때는 평일은 특히나 혼자 장 보러 가세요. 두 발로 가세요. 차 가져가지 마시고 장바구니 들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솔님, 혼자 장보기 이게 큰 것 같다라고 하는 걸 아셨죠? 아이들 가면 꼭 뭐라도 하나 집어오고, 남편 가면, 꼭 뭐라도, 2개 더 사와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혼자, 평일에는, 주말에는 나들이 한번 가야죠. 그렇지만, 주말에 장 보러 갔을 때도 목록에 있는 거, 그리고 같이 아이들하고 머니수다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경제교육이 되겠죠. 남편이 문제예요.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집밥을 하면 이렇게 33,000원이라고 하는 돈의 차액이 사실은 이게 차액이 나의 노동력이기도 해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집밥을 한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나의 시간과 정성 그리고 노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그냥 음식점에 요리사들한테 돈 내지 말고
그 돈만큼 세이브해서 내 통장에 넣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그래서 내 돈의 주인 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계부를 멈추지 않고 쓰는 방법은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정말 이루어야 되는 절실한 꿈과 목표가 있느냐.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실행을 할 때 참 많은 고비들이 찾아오죠. 세레머니 챌린지를 참여하시면서도 괜히 남과 나를 비교하게 돼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실천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계부 막 누가 막 챙겨서 볼 것 같죠? 창피하고 뭔가 누가 보고 뭐라고 할까 봐 두렵고 그런 마음 때문에 중간에 멈추거나 하지 않나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계부를 잘 챙겨 보실 분은 여기 세이브머니 챌린지 9기에 참여하고 있는 동기들 그리고 조장, 저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감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가계부를 쓰시면서 그 가계부를 쓰면서 머니수다 하는 것에 좀 중점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쓸 때 나의 감정과 만족도 그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진짜 나한테 물어보는 그 과정을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매일 우리가 나의 민낯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남편을 탓하고 싶은 순간도 많이 올라옵니다.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는 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니까 해주면서 남편이 요구하는 것들은 좀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도 좀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사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게 솔직한 심정이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스스로 사실은 내가 나를 채찍질을 하는 상황이 가장 많을 거예요. 아, 하루 살기 2만 원 하기로 했는데 오늘 또 초과했네. 아, 난 정말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괜한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거예요.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오늘 마이너스가 나도 오늘 만약에 마이너스가 10,000원이 났어. 내일은 5,000원으로. 그 다음날은 1,000원으로. 그 다음날은 무지출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더 잘할 수 있고 나아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토닥여 주시고 그리고 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이브 머니 챌린지 하면서 혹시라도 무지출하고 하면 그만큼 돈이 쌓이고 있구나 내가 나아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그리고 아이들과 남편 가족들이 함께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는 시간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께 하기 때문에 3주 후에 추석이 지나고 우리가 월말 결산을 할 때 작은 성공들이 쌓여서 내가 해냈구나 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취감을 맛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세븐 챌린지 9기의 미션은 9월 30일에 모두 마감될 겁니다. 그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꿈, 목표, 드림보드 만드는 걸 하셨다고 하면 패스하셔도 되고요. 업데이트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거 1번 드림보드 만드시는 거 한 문장 그리고 드림보드 이거 하시면 되고 하루 살기 금액 일주일 예산을 정하고 5주 생활비 시스템 만드는 거
새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랜만에 재참여하시는 분들, 요거 다시 재점검해 주세요. 해서 인증해 주시고, 푼돈 적금 통장 만드는 것까지 요거 세트로, 이렇게 1번부터 3번 세트로 요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4번은 이 국기에게 특별하게 추가되는 미션이에요. 국민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계획을 세워서 올려주세요. 네. 내일 첫 번째 인증하실 때, 네,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시간은 오래 들인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첫 인증할 때 요 4번 국민지원금 사용 계획 세워서 그것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계속되는 거예요. 매일 가계부 하면서 머니수다 하는 거 기록해서 인증을 당일 밤 11시 59분까지 해주셔야 돼요. 19일과 22일 이 4일 쉬는 거 빼고는 주말도 인증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본인의 블로그나 인스타에 요 가계부 인증을 하시고 나서 카페에 공유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블로그에 기록 따로 하고 카페에 기록 따로 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실 필요 없이 본인의 블로그와 인스타에 기록하는 걸 1차로 하고 그걸 공유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 해시태그는 요렇게 네, 여기 가계부 챌린지, 세이브머니 챌린지, 머니수다, 가정경제 재무장관 요거 기본으로 가고 나머지 추가로 여러분들이 하실 거 네, 넣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 워크숍을 9월 30날 목요일날 저녁에 할 거고요. 상시적으로 가계부와 관련된 질문은 그리고 공지사항은 우리 국기 톡방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네, 오늘 강의를 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이게 1시간 반은 걸리네요. 이번 달에 사실 제가 추가로 지난달에 저희 참여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중간 점검이라고 해가지고 줌으로 잠깐 만났었어요. 아시나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만약에 랄랄라 첼시님 지금 가계부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노트 하나 빈 노트 연습장 있죠. 줄 쳐져 있는 거기에다가 식비, 외식비, 생필품 이렇게 3개 해서 날짜별로 기록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정비는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로 맞아요. 함께 저희가 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시간에 되려 같이 하는 그 설레임, 기대감 이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9기 때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같이 공통 도서를 책을 하나 읽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첫 책으로 제가 계속 책의 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했던 책이기도 한데 머니 패턴이라는 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우리가 한번 만나서 네,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으로 나의 돈에 대한 무의식을 좀 점검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머니 패턴 유형에 맞춰서 종잣돈을 모으고 나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